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새댁이지만 식을 올리고 난 후 정확히 2주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35살, 남편은 31살이고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정말 어이없고 기가 찬 일들을 겪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이라는 놈과 제 연애는 같은 동네에서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어린 데다 무직이라 결혼 상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점점 서로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연애 1년 차에 현실적으로 결혼 상대는 아니라는 생각에 헤어졌었지만 남편이 매일 출근할 때 저를 데려다 준다며 기다리는 등 정성을 쏟았기에 마음을 다시 잡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각자 집안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아버지는 1등 항해사로 배를 타시다 정년 퇴임을 하셨지만 살고 계신 집 한 채를 빼고는 돈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유리 샤시 가게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집을 3채 소유하고 있고요. 사실 시댁과의 문제는 첫 만남부터 있긴 했었습니다. 시댁에 인사하러 가기로 한 첫날 시댁 식구들이 저와의 약속을 잊어버려 저녁에 본인들끼리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 놈도 약속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뒤늦게 저한테 국밥집에라도 오라고 했었지만 그냥 내일 간다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럴 수 있다 생각했고 다음날 홍삼 세트를 사갔음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실 때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연애 1년쯤 됐을 때 헤어진 게 시댁에서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어서였는데 아버님이 1년 뒤 퇴직하면 전세 대금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첫 인사 때부터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LH 아파트나 찾아봐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때도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었기에 배신감이 크게 들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으니 돈은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참 멍청했었네요. 이웃 시댁 주택 1층을 리모델링 해줄 테니 거기서 살라 하시기에 그거라도 고맙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리모델링은 친정 아빠가 2달 정도 되는 기간에 걸쳐 샤시 유리 현관문을 교체하셨고 처음 해본 타일까지 시공을 다 해주셨습니다. 재료비만 150만원 받고 인건비 없이 공사를 다 해줬었죠. 그런데 제가 사는 1층 말고도 시댁이 사는 2층까지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층 집도 타일 붙이고 가게 트럭으로 쓰레기도 2번이나 다 실어서 버려드렸었는데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집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이바지 음식을 예의상 물어보셨습니다. 시댁에서도 딱히 해주시는 게 없었기에 예의상 물어본 거였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식구들이 많아서 결혼식 전날 잔치를 해야 한다기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었지만 저희 집에 돌아온 건 단 3박스였습니다. 당시에도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더군요. 어이가 없는 건 친정엄마가 음식 어떠셨냐 묻는 말에 맛만 봤네요. 딱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번 말 한마디가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기며 남편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할 때도 가난한 남편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화나는 게 많았지만 결혼하면 잘 살겠지 하는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싸움은 결혼한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네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축의금을 계산하는데 부조금을 받고 있던 사촌 동생이 남편 앞으로 들어온 돈을 보여주니 시어머니가 그 돈 내가 들고 있다가 신혼여행 갈 때 보태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기가 차서 그건 우리 돈 아니냐. 우리가 나중에 그대로 주거나 더 보태서 줘야 하는 돈이다.
하고 말씀드렸었지만 끝까지 본인이 들고 있다 준다며 나중에 나가는 돈은 너희가 따로 성의껏 표시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받은 건 없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나 돌려달라 했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시며 차 키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보험료를 냈으니 본인 차라고 하면서요. 네, 남편이 끌고 다니던 차 또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같이 출퇴근을 해줘서 당연히 남편 차인 줄 알았다 했더니 이제부턴 내가 쓸 거니 내일부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결혼 첫날부터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차 키를 줘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제 돈으로 중고차를 2,500 정도 주고 사야겠다 했더니 남편이 중고 신형으로 3,600짜리를 사라고 고집하더라고요. 그 일로 일주일 동안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친정아빠가 아는 딜러한테 조언차 전화를 했었는데 아니 시아버지는 왜 결혼하자마자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아들 차를 뺏어가냐. 중고차를 누가 3,600이나 주고 사냐. 신차를 샀으면 샀지 중고차는 사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에게 그냥 차 사지 말자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10원짜리 쌍욕을 퍼부으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덥석 잡아 던지는 신용을 하다가 제 옆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여느 때 폭력적인 걸 한 번씩 봤었는데 여태까지 제가 그걸 관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짐을 싸들고 친정에 가기로 했고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시댁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애들끼리 말다툼으로 싸운 거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헤어지면 아빠가 일한 인건비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네요. 저한테는 네가 다 잘못한 거다. 이혼하면 앞으로 시집 못 갈 거다. 하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이런 지방간은 다시는 보기 싫은데 가전제품 같은 걸 정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가의 시부모 문제가 원인이 되어 싸움이 시작되었고 남편의 폭력으로 끝난 상태이기에 가전제품 비용과 인건비를 다 합쳐서 2천만 원 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못 준답니다. 그냥 아들이랑 둘이 해결하라는 말뿐이네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 이혼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 민사로 소송을 건다 하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이라는 멍청한 놈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우리끼리 싸운 거니 잘 풀어보자. 돈을 벌면 되겠냐. 전세금 돈을 모으겠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짓거리고 앉아있네요. 저는 지금 마음의 정리를 다 끝낸 상태라 다시 합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금전적인 부분이 걸리는 게 많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뭐 이런 바보가 다 있죠. 남자에 미쳐서 아버지가 그 집 머슴도 아니고 집수리까지 하게 하고 진짜 기가 차네요. 돈 못 받으면 집 수리한 거 다 부수기라도 해야죠. 두 번째, 처음부터 결혼할 상대가 아닌 걸 알면서도 결혼을 밀어붙인 쓴이도 지능이 모자라 보여요. 도찐 개찐 부창 부수입니다. 남편이나 시가를 탓할 게 아니에요. 본인부터 정신 좀 차려요. 세 번째, 지속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니 지금 그냥 끝내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헤어지고 돈 못 준다 하면 가서 다 때려부시고 오세요. 인부 일당을 주고서라도 박살내고 오시고 가전 손해보는 건 그거 해봐야 천단위인데 그 돈 때문에 인생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쓴이가 구매한 가전 제품은 다 가지고 나오시고 무조건 헤어지세요. 요즘 돌싱은 재혼도 쉬워요. 네 번째,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다른 댓글 말대로 잘못 때려 부셨다가 저쪽에서 소송 걸면 합의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소송 진행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아빠가 일하신 거 인정하는 내용과 돈을 못 주겠다 하는 내용을 녹취하시고 톡 캡처부터 하세요. 5번째,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그지 같은 집안의 남편과 헤어지는 게 목적이라면 쓰니가 이제껏 멍청하게 군 탓을 하고 깨끗이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만약 그지 같은 집안 때문에 열받아서 어떻게든 돈을 받든 괴롭히고 싶으시다면 샤시 타일 인건비 비용 명세서를 첨부해서 며칠까지 주지 않으면 다 뜯어내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딱 그날이 돼서 다 뜯어버리시던가 내용 증명 날짜 되는 대로 유치권 행사를 하셔서 동네 쪽팔리게 유치권 행사 중 플랜카드를 붙이시던가요. 돈 없는 집은 아닌 것 같으니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6번째, 여기서 아기까지 가지게 되면 완성되는 고구마 스토리인가요? 지팔 직권이네요.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선택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연애할 때 글을 올리던가. 근데 직장도 없이 실업급여 받는 사람을 뭘 믿고 만나요? 무급복지사가 꿈인가요? 그냥 남미새에 눈이 발바닥에 달렸으니 앞으로는 남자 만날 생각만 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요. 사기 당하고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사람 같은데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